결혼 12년. 명절이면 어김없이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짐을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며느리는 추석에도 설에도 시댁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 발견된 서류 뭉치 안에 통장이 28개 들어 있었습니다. 예금주가 전부 며느리였습니다. 12년 동안 쫓아낸 며느리 이름으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2012년 가을, 수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민호는 장남이었고 시어머니 박순옥 여사는 결혼식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축사도, 인사도, 악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와. 그것이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따뜻함은 없었지만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건조했습니다. 마른 흙처럼. 첫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수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기름에 튀어 빨갛게 부풀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이 좀 짠데. 수진아, 네, 어머니. 짐 싸. 수진은 앞치마를 쥔 채 멈췄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수진의 가방을 이미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 빨리 나가. 민호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기름 냄새가 배인 옷 그대로 택시를 탔습니다. 백미러로 시댁 현관이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돌아온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3년차 설, 수지는 아예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 가면 내가 더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한 번만 더 참아봐. 한 번만. 그 말을 민호는 9번 더 했습니다. 수지는 9번 더 참았습니다. 매번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를 삶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잡채간 좀 봐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언니. 그리고 설거지 좀. 엄마 손이 안 좋으시잖아. 설거지를 마치면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매번 같은 말. 또 그 얘기야. 엄마 성격 내가 바꿀 수 있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 과장하지 마. 명절 며칠인데. 며칠, 수진에게 명절은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명절 후에는 일주일을 앓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니가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8년차 추석, 수지는 전을 부치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화상이 심했습니다. 시누이가 봤습니다. 에이, 찬물에 담가. 호들갑은.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한번 봤습니다. 표정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10년 차, 수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나 더 못하겠어? 뭘? 이 결혼. 민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때문에 10년을 버텼어. 더는 안 돼? 두 아이, 초등학생 딸 은서와 아들 준혁. 명절이면 엄마가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은서가 한 번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엄마만 보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좀 서운한 게 있나 봐. 내가 할머니한테 말할까? 엄마 보내지 말라고.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중재를 부탁받는 엄마.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한 건 12년 만에 처음. 네. 어머니가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명절마다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왜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길었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무슨 이유요? 시어머니의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자리.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12년 동안 쫓아낸 시어머니의 병실에 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짐 좀 정리해야 해. 나 혼자 못해. 신우 이들한테 부탁해. 둘 다 안 온다. 12년 동안 명절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시누이들. 어머니가 쓰러지자 연락이 안 됐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작았습니다. 한 평 반짜리 방, 오래된 장롱 하나, 작은 경대 하나, 화장품 하나 없는 경대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같은 무늬의 저고리 3벌, 낡은 외투 하나, 수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로 쌓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풀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장. 세어봤습니다. 28개. 수지는 통장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두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김수진. 28개 통장의 예금주가 전부 며느리인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개설일, 2012년 10월 3일, 수진이 첫 추석에 쫓겨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2013년 2월 12일, 첫 설에 쫓겨난 다음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명절 다음 날짜였습니다. 수진이 쫓겨난 그 다음 날마다 시어머니는 은행에 가서 며느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넣었습니다. 28번의 명절. 28개의 통장.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사이에 편지가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수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일 거다. 미안하다. 내가 네를 쫓아낸 건 네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안 명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네는 모른다. 네가 전을 부치고 있을 때 큰딸이 뒤에서 뭐라 했는지 네는 못 들었을 거다. 수지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큰딸이 네 없을 때마다 민호한테 이혼하라고 했다. 작은딸은 네 흉을 봤다. 네가 만든 음식에 일부러 간이 세다. 맛이 없다 한 것도 다 계획이었다. 걔들이 노리는 건 이 집이다. 민호가 이혼하면 이 집 지분이 걔들한테 간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네를 명절마다 내보낸 건 그 자리에 네를 두면 걔들이 네를 더 괴롭히고 결국 네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할까 봐서였다. 네가 없으면 걔들이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까.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아니라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 안다.
직접 말했으면 됐을 거다. 근데 큰딸이 내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민호한테 하는 말도 다 큰딸한테 갔다. 내가 네 편이라는 걸 알면 걔들이 더 무서운 짓을 할 게 뻔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 수지는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추석 수진 통장 3, 설 수진 통장 4. 시어머니는 달력에 번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28번까지. 통장은 내 전 재산이다. 이 집 팔면 5억 나온다. 내 이름으로 두면 걔들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 이름으로 했다. 명절에 네를 내보내고 다음날 은행에 갔다. 네를 쫓아내는 날이 내가 네한테 돈을 넣어주는 날이었다.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수진아, 한 가지 더 있다. 민호는 착한 아이다. 근데 약한 아이다. 큰딸이 시키면 다 한다. 니한테 무심한 것도 절반은 민호 성격이고 절반은 큰딸이 부추긴 거다. 수지는 민호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과장하지 마. 그 말들 뒤에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이혼은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막을 권리는 없다. 근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 통장들은 네 거다. 네가 12년 동안 받은 모진 것들에 대한 값이 아니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이다. 네가 내 며느리여서 고마웠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지는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개 통장의 합계. 수지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실. 여전히 기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이 손이 전을 붙이다 대인 수진의 손을 보고 움찔했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28번 은행에 가서 며느리 이름을 적었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말 안 하셨어요?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잖아요. 기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12년 동안 매년 명절마다 쫓겨나면서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근데 어머니? 쫓아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수진의 손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인지 반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둘이 병원에 나타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이 아니라 원무과에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요.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어디 있어요? 원무과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서류를 가져간 뒤였습니다. 신우이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어머니 거잖아. 예금주가 접니다. 무슨 소리야? 28개 통장 전부요. 예금주가 김수진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우이 쪽에서 끊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예금주가 본인 명의면 법적으로 본인 재산입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명예 신탁이나 편법 증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요. 변호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 의사가 명확합니다. 이건 싸울 여지가 없습니다. 시누이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3개월 뒤 기각됐습니다. 수지는 이혼 서류를 찢었습니다. 민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일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 어머니한테 해. 민호가 시어머니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수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잡았습니다. 12년 동안 잡지 못했던 손, 28개의 통장보다 따뜻했습니다.